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당신의 사랑 소통되게 하라.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인다. 심한 경우는 결별에 이르기까지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이 책을 지인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고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입니다. 어떻게 결혼해서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지? 자신의 제1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와이프의 제1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어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로는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준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파트 1.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이렇게 파트 1, 2, 3으로 나뉘어 있고요. 책이 굉장히 쉽게 술술술술 읽히게 번역도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면 사랑의 제1 언어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시 저의 짝꿍의 사랑의 제1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신랑의 제1 사랑의 언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부딪혔던 거고, 저의 사랑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계속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꾸 이 5가지 사랑이 다 채워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그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찰 때는 좀 여유롭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지 않으면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왜 결혼 후에 자꾸 싸우게 되느냐, 다투게 되느냐, 왜 이혼하게 되느냐, 이런 앞에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출판된 책이나 잡지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의 사실을 관가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단어다. 세상 사상가 등 종교적 사상가 등 사랑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라고 결론을 지었다. 사랑을 구하는 부르짖음.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있다. 고립은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홀로 가두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로 간주된다. 인간의 심년에는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결혼은 이러한 친밀함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친밀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탱크, 감정적 사랑 탱크가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탱크가 바닥에 났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연료를 채워줘라 라는 얘기거든요.
사랑에 빠진다? 라는 질문으로 챕터가 시작되는데요. 현실 속에서 이제 부부의 현실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 5가지 사랑에 대해,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애할 때 그냥 넘겨줄 수 있었던 문제가 결혼이 하게 되고 삶을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넘겨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뭐 연애 때는 그냥 귀엽게 보였던 그런 행동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저자의 말로는 사랑의 탱크에 연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네. 연료가 가득 찼을 때는 그것을 그냥 귀엽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사랑의 탱크에 연료가 바닥에 났을 때는 그게 결코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나 내지는 부부 싸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나라고 돌이켜 봤을 때 이유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것들이 많아요. 김치 국물을 바닥에 흘렸다.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는 문제고요. 뭐 정말 많이 나온 얘기 있잖아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연애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나와요. 이렇게 뒷부분에 언어 검사 5가지 사랑 언어 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사랑의 1단어, 2단어가 무엇인지 본인의 1단어, 2단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네. 그렇다면 사랑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꺼이 너의 사랑의 언어가 이것이라면 난 기꺼이 그 사랑을 해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언어 1.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1단어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의 연료가 확 채워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이게 나옵니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배우자의 사랑의 1단어가 인정의 말이라면 말, 인정하는 말이란 걸 생각하고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말을 했는 것을 기록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 인정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사랑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함께 산책을 간다거나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함께 무언가를 해야지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대화. 몸은 같이 있는데 둘 다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각자 일을 한다면 그건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닌 거겠죠. 그죠?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선물. 사랑의 제1 언어가 선물인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큰 게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장미꽃 한 송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길에 있는 조약돌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조차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명품백, 명품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선물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를 봉사라. 저희 짝꿍의 사랑의 제1 언어는 봉사였더라고요. 저는 제 사랑의 1 언어가 봉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싸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게, 아, 내 짝꿍이의 사랑의 제1 언어는 봉사였구나. 너의 사랑의 제1 언어가 봉사라면 기꺼이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선택으로 바뀌게 되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단어들이 달랐을 때, 남녀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을 때 어떻게 싸우게 되었고, 둘 다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는 팁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사랑의 언어 스킨십.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스킨십 이꼬르 성관계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남녀의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 들어갈 때 배우자의 손을 잡아줘라. 함께 식사를 할 때 뭐 등등등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당에서 미사를 볼 때, 기도 시간에 손을 잡아라. 이런 게 스킨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제1 언어를 찾자라.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제1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 주도록, 사랑의 탱크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내밀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하고, 선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게리 체프먼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이 책은 부부에 관한 책이고, 다음 책으로 나온 게 자녀 사랑에 대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음 그 책을 사서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제가 리뷰할게요. 그래서 그 제1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화.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시다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정말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으시고 뒤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 5가지 사랑을 충족시키셔서 나 스스로의 사랑의 탱크 연료가 고갈리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나 지금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스스로에게 다 해보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거, 본인에게 스킨십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안으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도 스킨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말 스스로에게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스스로가 스스로와 함께 하는 시간이 뭘까요? 사색하고 사유하고 휴식하는 시간이겠죠.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을 사랑하시고 본인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본인의 사랑의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트림이었습니다.